중요한 전략 섹터별 전략 브리핑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투자 교육, 투자 정법에도 도움이 되는 교육 영상으로도 향후에 올라갈 예정인데요.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은 장중 라이브에 이 내용을 알고 꼭 좀 돈을 벌어갔으면 좋겠고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를 모르고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부동산으로 말하면 계약서 어디다 사인할 줄도 모르면서 주식 투자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반도체 교육을 할 텐데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2021년도에 반도체주 워낙 화끈합니다. 반도체에 대한 기사를 검색해 보면 지금부터 낱낱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네이버가 이제 대한민국 대표적인 검색이니까 반도체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최근 기사입니다. 반도체 뭐 항공 역할 커지나 올해 조선비즈 올해 반도체 시장 더 커진다. 메모리 반도체. 예? 그죠? 우리나라 기사를 보자고요.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반도체 이거 백광산업 동아일보에서 나온 거 백광산업 얘기입니다. 그죠? 반도체 성능 반도체 한국경제 나온 거 대만 반도체 3중고 칩 공급 분족 반도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반도체 전망 올해 반도체 시장 커진다. 올해 경제 성장률 어쩌고 반도체 여기 있어. 하반기 수출 전망 배터리 반도체 맑음. 근데 이게 더 웃긴 게요. 이게 오래된 순으로 좀 가보잖아요. 옵션으로서 연초로 이렇게 가볼까요? 반도체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반도체 관련된 거 기사가 무지무지하게 많아. 반도체는 계속 성장이래. 도대체 반도체 성장한다고 하고 반도체 투자는 좋다고 엄청나게 하는데 도대체 과연 주식시장에서 반도체가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반도체를 투자했는데 개인 투자자들 볼까요? 딱 진짜 기가 막히게 보이십니까? 여기 1월 달부터 작년 12월부터요. 이 검정색 라인이 개인들 누적 순매수거든요. 보이세요? 누적 순매수?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순매수했던 이 12월 달 이때부터 그나마 12월에 올라탄 개인들은 다행이지만 1월 달부터 올라탄 개미들은 피똥 싸고 있는 건 맞죠? 하이닉스 결국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들이 똑같이 12월 달에 있다가 1월 달에 이렇게 샀는데 12월 달에 이렇게 쳐다가 1월 달에 결국 뭡니까? 반도체 13만원 눌림매수 해가지고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도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반도체 타이밍. 저는 최수창은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노 5월달도 아니고 6월달도 아니고 7월도 아닙니다. 반도체 수익 못 냅니다. 올 상반기 내내 얘기했습니다. 반도체 쪽 아니라고.
지금 6월 달입니다. 지금 반도체 그럼 사야 돼요? 아닙니다. 반등 나왔는데 아닙니다.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제가 보는 분석의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여러분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 왜 그렇게 평가하냐고요?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주식을 까면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욕 바가지를 먹을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개인들이 탔기 때문에. 또 하나는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에서 수출 산업이 20%를 차지하는데 네가 뭔데 반도체. 그럼 반도체는 정말 좋은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판설해 볼게요. 반도체가 좋은 이유. 응? 북한은 빼자고요. 지도 잘 그렸나요? 지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왜 무조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지. 대한민국의 서울과 수원, 그죠? 서울, 수원 있죠? 지역을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대한민국의 서울과 수도권에만 2,600만 명이 있는데 2,600만 명이면 중국은 우한 바이러스 거기가 2,600만이 넘어요. 거긴 도시별로 그냥 2,600만 명이에요. 중국은 참고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베이징 북경, 우한, 베이징, 밑에는 광저우, 오른쪽으로는 상하이, 왼쪽으로는 충칭. 이게 각각 2,500만 명이 육박하거나 넘는 도시들입니다. 중국의 대도시입니다.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베이징, 북경, 우한, 우측에 상하이, 밑에 광저우, 왼쪽에 충칭. 각 도시별로 2,500만인데요. 대한민국에서 2,600만 명은 어디에 있냐? 바로 서울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서울이고요. 이게 수원입니다. 그죠? 수원이고 거기 쭉 경부고속도로 따라 경부고속도로 따라가고 경부고속도로 쭉 따라가면은 여기 대전 있다가 대전에서 이렇게 대구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산 가죠? 경부라인. 중부고속도로는 따라 볼까요? 중부고속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있다가 대전 청주 쪽에서부터 이렇게 갈려져서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최근에 도로 하나가 더 납니다. 무슨 도로죠? 세종고속도로. 이렇게 세종시까지. 지도를 저는 투자를 할 때 이걸 많이 얘기합니다. 지도, 인구. 지도와 인구를 볼 줄 알면 네? 이 방향성을 알면 투자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정말 이거 알면 무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여러분 잘 좀 지켜봐 주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냐? 반도체에서는요. 반도체는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분이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고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 핵심 종목이고 비비면
떡이 나오는 곳이 반도체입니다. 아, 잠깐만요. 대표님이 아까 시작하자마자 반도체는 지금은 아니라면서요. 그건 타이밍의 문제지 반도체 산업이 아니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무조건 오빠 달려 곱니다. 왜요? 지금부터 이 부분을 잘 보시죠. 대한민국의 인구가 2600만이 몰려있는 이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 어디냐? 경상도입니다. 영남 지역입니다. 분류를 하면 서울 수도권에 2600만 명이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창원. 사실상 대구, 경북보다는 더 엄밀히 말하면 여기 부산, 울산, 창원이 인구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창원이 100만이 넘고요. 넘는가 가까운가 100만 넘어요. 부산이 330만인가 되고요. 울산도 100만이 넘고요. 여기에서만 부산, 울산, 창원만 600만 명이 넘고요. 이쪽 지역까지만 가도 700만이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서울 수도권이 2600만, 요 부울경 쪽만 약 600만에서 700만 명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 수도권의 분당, 수원, 보세요. 분당, IT 엄청나죠? 네이버부터. 밑으로 내려오면 수원, 삼성, 영통지구에 삼성이잖아요. 메탄동 쪽 다. 화성, 평택, 아산까지 전부 다 뭐예요? 삼성이잖아. 삼성라인, 삼성밭이야. 삼성밭. 파란색으로 삼성밭. 다 삼성이야. 다 삼성.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노란색으로 용인, 청주, 이천,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 다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일로 가요. 동탄 왜 생긴 건데? 평택 고덕이 왜 생겼는데? 화성 살인사건으로 유명했던 그 동네에 뭐가 있다고 생겼는데 다 지금 삼성 IT밭이라고요. 대한민국은 수도권은 무조건 IT밭인데 IT가 어디로 갔냐? 강북 위로 간 게 아니라 강남 이하로. 강남 이하로 갔는데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쪽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세종고속도로 이 라인에 있다고요. 고속도로 라인에 따라서 뭐가 있다? 산업이 지형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산업 지형이. 부울경에 뭐 있냐? 거제도의 조선, 창원의 기계, 울산, 포항에 뭐 있어요? 이쪽에 다 철강, 자동차. 희한하네요. 그죠? 조선, 기계, 철강 다 자동차 이쪽에 있다고.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웃긴 게 대한민국에서 강원도하고 충청도, 전라도는 산업지형에서 사실상 산업지형에서는 약하다. 빈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세울 만한 산업이 없어요. 있어요? 충청도에 뭐 있어요? 돼지농장.
대한민국의 절반이 충청도에 있어요. 그 돼지 콜레라가 충청도에 뚫리면 삼겹살 값부터 시작해서 돼지고기 값 폭등하면서 난리 나. 대전 충청도에 뭐 있어? 돼지 농장이요. 강원도 뭐 있어요? 감자하고 배추? 없어요. 산업이 뭐 있어? 강원도에서 내세울 수 있는 산업이 뭐 있어? 강릉에 뭐 커피숍 있는 거? 관광산업밖에 더 있어요? 속초가 관광산업, 서울 사람들이 가가지고 관광산업이 되는 거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기업이 있고 무슨 산업이 있어요? 전라도에 무슨 산업이 있어요? 지금 금호그룹도 다 휘청거려. 기아차 하나 있어요. 그나마 기아차 내세울 수 있는 거. 여기에 군산에서도 일제시대 이전에도 군산이 되게 희한한 게 여러분, 이 반도체를 공부하기 전에 지형을 보면 나오는 게 이렇게 지형이 우리나라 인구가 형성돼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인구가 어디로 계속해서 몰리고 있느냐예요. 바로 결국 반도체로 계속 몰리고 있잖아요. 서울 수도권으로 인구가 계속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이 떠받들어 갈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이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정치적인 보수든 진보든 떠나서 이재용 부회장은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나올 겁니다. 문재인 정부 현 정부에서 가석방이 되든 내년 대통령이 새로운 사람이 돼서 가석방이 되든 나올 겁니다. 왜?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진 것과 더불어서 정권의 권력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권력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면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데 나라 경제가 무너지면 먹고 사는 게 제일 민심인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진보? 보수? 그딴 게 뭐가 필요해. 밥새 그릇 못 먹어서 지금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시대의 흐름이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지켜내야 될 산업입니다. 지킬 수밖에 없고 지원해야 되고 또 성장해야 되는 산업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것과 더불어서 수출의 20%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구가 5,100만 명인데 절반이 반도체 산업의 기준에 있는 수도권 밀집 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만일 반도체 산업이 망하면 수원만 망하고 화순 동탄만 망하는 게 아니라 서울 수도권 2,600만 명이 다 좀비가 되는 겁니다. 한 예로 여러분 거제 지역에서의 잠깐이지만 조선산업 조선수주가 휘청거리고 분식회계 내기 나올 때 조선산업이 휘청거리고 인력 명퇴당하고 구조조정할 때 거제 지역이 어땠습니까? 거제 지역의 부동산 및 거제 지역의 경제 경기가 어땠습니까? 이거는 을신연스러울 정도로 무섭게 빠져나갔고 지역 경제가 붕괴된 것과 더불어서 슬림가가 될까 걱정까지 했는데 거제 지역이 그 정도인데 반도체가 많이 망하면 따라서 이거는 반도체는 육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수호를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그러면 반도체는 누가 뭐래도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변할 수 있어도 가치가 불변이라고 믿는 게 투자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척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투자해놓고 빌빌대고 무서워서 두려워하면
그분은 주식 투자로 돈 못 법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주식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산업과 이러한 인구와 우리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인지를 알면 반도체를 꼭 공부해야 되겠죠. 반도체 공정 라인이 어떻고 반도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왜 우리가 월등한지.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 반도체 키워야 된다고 떠들어대는데 웃기지 마. 메모리 반도체 하나만도 우리가 전 세계 70%를 차지할 정도로 장악하고 있다는 거는 엄청난 성공이야. 그걸 인정해. 이것마저 잘하고 또 다른 것도 잘하면 좋겠지만 이거 확실히 키워나가는 게 좋아. 왜?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야, 니들이 말이야 비메모리까지 손대가지고 야, 니들 많이 하더라. 많이 컸어. 어? 이 쬐끄만한 것들이. 야, 니네가 비메모리까지 1등 하려고? 미국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깝치다가 깨집니다. 메모리를 끝까지 우리가 잘하는 걸로 가져가고 모든 나라들이 그래 메모리는 한국이니까 니들이 짱 먹어. 이렇게 인정받고 사는 게 먹이사슬. 이 산업의 먹이사슬에서 더 안정적인 구조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비메모리 부분은 커질 수도 없습니다. 쉽게 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메모리 관련된 산업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줄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산업은 사이클입니다. 봄, 여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계절적인 순환 사이클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인구, 여러분의 소비 패턴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어떤 걸 보냐? 소비 패턴에 자, 지금 저는 1차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육성을 하고 수호를 할 수밖에 없고 가치가 불변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투자의 척도,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라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뭘로 통해서? 국내 인구와 지도, 지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산업 지형을. 이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서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나눠져 있는데 메모리는 대한민국 70% 이상 하는데 잘한 거 더 잘하라고 집중하는 게 맞고 비메모리는 점진적으로 커지겠지만 메모리만큼은 못 커질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수출이 얼마일까요? 작년이나 최근에 반도체 수출 금액이 한 해 반도체 수출 금액이 얼마일까요? 아시는 분 채팅창에 올려봐 주시겠어요? 한 해 반도체 수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이것도 40초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여기가 이제 딜레이가 있어서요. 그죠? 반도체 수출 금액이 한 해 얼마인지 아시는 분. 몰라요? 반도체 한 해 수출 금액이 대한민국에서 수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한 해. 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뭐 소통 방송이 안 되니까 소통하면 안 돼. 그냥 혼자 떠들어야 돼. 100조, 100조. 100조입니다, 100조. 100조입니다, 100조. 반도체가 한 해 100조입니다, 100조. 100조. 반도체가 메모리가 150조예요. 150조. 시장이. 그 다음에 비메모리랑 반도체랑 메모리랑 그 비교를 해드리면 메모리와 비메모리랑
3분의 1, 3분의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시장 균형이. 그러니까 얘가 150조 정도니까 비메모리는 300조 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네? 이 150조 시장에서의 70%를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비메모리는 누가 압도적으로 70%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메모리 산업을 계속해서 전진하고 진격할 건데 어떻게 그러면 메모리를 봐야 되는지 저는 오늘 이 투자 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순환. 이게 왜 순환을 하냐? 여러분 반도체는 어디에 많이 쓰이죠? 그죠? 가격 가격이 아니라 가전제품을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는 조선시대에 있었나요? 반도체는 60년대 있었나요? 여러분이 소비할 수 있는 반도체 있었나요? 가장 반도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PC.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왜 반도체는 투자의 기회가 올 건데 꼭 봐야 되는지 이유. 반도체. PC. 그 다음에 핸드폰. 얘 때문에 계절 순환이 있어요. PC는 90년대부터 발생하고 핸드폰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정확히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부터 보시면 돼요. 그래서 90년대부터 PC의 성장에 따라서 간다면 09년도부터는 스마트폰 소비에 따라서 PC가 달라집니다. 반도체가 달라집니다. PC가 달라지니까 반도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90년대는 PC의 소비에 따라서 반도체의 계절적인 순환, 경기 순환이 있었다면 반도체 경기 순환이 09년도부터는 스마트폰에 따라서 반도체의 수요 순환이 생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뭐 때문에 또 생길 거냐? 미래에 머지않아 생길 것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 저는 차 때문에 또 한 번의 반도체가 확연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클라우드 콘텐츠 이것 때문에 반도체 시장은 또 다른 경기 순환을 맞이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에 PC가 소비되고 하는 순환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 디램 가격이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했습니다만 09년도부터는 디램 가격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판매량이죠. 공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동차와 클라우드 콘텐츠를 비롯한 이쪽에서 그래서 차량의 디램과 서버의 디램에 따라서 반도체 사이클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반도체에서 여러분 반도체에서 PC가 없어졌습니까? 또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까?
원래 있었던 건데 쓰고 있는데 새로운 게 또 생겼죠. 그리고 자동차와 서버 디램이 또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로봇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도체의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성은 원래 쓰던 거에서 또 새로운 게 생겨서 계속해서 공급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도체 산업은 계속 우상향 가야 되는 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순환의 사이클에서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싸게 사는 순환의 기준이 무엇이냐? 지금 얘기해 준 것. PC, 스마트폰 수요입니다. 이거 이제 차트로 가겠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SK하이닉스 반도체 성장입니다. 치킨 게임이 막 이뤄졌던 2000년대인데요. 삼성전자 때문에. 이때 2023, 4, 5년도 왜 올라갔습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부터 해볼게요. 지우고. 정확히 2003년도, 2006년도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 사이클. 그리고 2009년도 눌리고 다시 상승 사이클. 그리고 2016년도 사이클. 그리고 2019년도 최저점에서부터 상승 사이클. 하락은 2007년도에 2008년도에 2014년도에 15년도 16년도에 1년 반 정도 1년 반 약 1년 반 정도 1년 반 또는 2년 정도 그죠? 여기서부터 2016년도 여기까지 2017년도 여름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2017년도부터 2008년도 그리고 여기 2018년도 미중무역 분쟁 생기고 하락. 여러분, 악재가 나왔을 때가 뭐냐? 2007년도, 8년도가. 전체적인 시장이 빠졌던 서브프라임 사태. 그리고 14, 15년도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 이 사이클만 하면 반도체는 무조건 돈 벌어요. SK하이닉스는. 지금 SK하이닉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반도체는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반도체는 나쁘다가 아니라 무조건 상승이고 투자 기업입니다. 오늘 그 반도체 무조건 상승하는 투자 기업을 종목도 공개해 주겠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지금은 눌리는 구간이라 더 침착하게 싸게 살 기회를 기다리는 게 맞다는 얘기지. 서둘지 말고. 올 상반기에 반도체 쪽은 서두르면 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란 얘기지. 그러면 그 싸게 사는 타이밍이 뭔데요? 바로 이거예요. 2009년도 이전에는 주기가 하락할 때 주기가 2년 정도였습니다. 2007년도에서 이런 식으로 주기가 2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나서는 스마트폰이 보통 24개월에서 36개월이면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데 매년 신제품이 나옵니다. 갤럭시 S는 해당 연도가 2014년도, 13년도면 S4고 14년도면 S5입니다.
스마트폰 갤럭시가 언제 출시되는지 아십니까? 네. 언제요? 네, 2월 달에. 매년 1월 달에 공개합니다. 매년 스마트폰 갤럭시 S는 1월에 공개합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 하반기 추석 때부터 공개하는 시점까지 갤럭시 관련된 부품주들이 올라갑니다. 선반영으로. 발표되고 나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판매량이 증가하면 3, 4월 달까지 올라가고 판매량이 별로 효과가 없으면 차익 매물 나오고 흔들리고 이게 갤럭시 스마트폰 관련주들에 대한 부품주에 대한 사이클입니다. 노트는 추석 때쯤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그건데 매년 나오잖아요. 그럼 답 나왔네. 반도체가 스마트폰 나온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보급된 다음에 걸어다니는 PC가 되다 보니까 콘텐츠 사용량이 엄청 증가합니다. PC는 사무실이나 PC가 있는 책상에 앉아서 이용하는 시간이지만 스마트폰은 걸어 다니면서 지하철 타면서 수시로 이용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스마트폰의 보급이 증가할수록 콘텐츠 사용량이 많아서 인터넷 기업들이 서버 디램을 구축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증가합니다. 그겁니다. PC는 한 번 사서 사고 팔고 하는 구매의 주기가 터울이 길어지다 보니까 급격하게 반도체 메모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매우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하락하면 반도체 하락 시기는 끝납니다. 평균적으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1년 정도 하락하면 반도체는 바닥스러운 자리가 나옵니다. 많이 더 하락하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1년 12개월의 반도체 하락시기면 사실상 더 추가 하락해봐야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볼까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는 2007년도 1월 달부터 그죠? 여기 최고점이 9월입니다. 2006년도 9월부터 내리고 오르고 하면서 이렇게 2년 정도. 스마트폰 나온 여기 최고점이 2014년 7월인데 나오고 나서 약 1년 반 정도. 그리고 여기 2017년 10월 달부터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사실 1년 정도. 에이스 카이냈으니까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잠깐 보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비메모리까지 다 겹쳐서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비메모리까지 보시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과 후인데요. 전에는 사이클의 변동이 1년 이런 식으로 2년 정도 터울 길죠? 스마트폰 나온 다음엔요. 반도체 비메모리와 메모리가 다 섞여 있지만 2011년도에 6개월 2015년도에 6개월 2018년도에 10개월 사이클이 무지하게 짧아요. 그러면 여러분 답은 나온 거예요. PC 수요는 계속 있지만 스마트폰 수요도 계속 있지만 주기가 빨라진 거잖아요. 교체 주기가.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콘텐츠 때문에 서버 디램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거. 앞으로 늘어날 거고 자동차는 자율주행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반도체가 증가할 거고 사물 인터넷 로봇 증가할 거고 근데 사물 인터넷과 로봇 여기서 5G가 중요한 게 아니라 6G 제가 5G랑 6G까지 얘기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5G, 1G, 2G, 3G, 4G 이게 LTE예요. 5G, 6G. 참고로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대중에게 폭발적인 통신 수요가 어디서 터지는지 아십니까? 모토로라 탱크가 아닙니다. 모토로라 탱크가 아닙니다. 그죠? 투지폰, 애니콜, 에릭스, 노키아. 투지폰에서 터진 겁니다. 3G폰 아니요. 3G폰 수요보다 4G폰에서 폭발적인 수요가 터져. 3G폰 갤럭시 S4, 노트 5, 아이폰 5, LTE가 제공됐던 기기에서 폭발적인 스마트폰, 핸드폰 수요가 터졌습니다. 5G 건너뛸 겁니다. 실질적으로 6G가 나오면 이때 스마트폰이든 어떤 기기들이, IT 기기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공교롭게도 홀수가 있는 통신 환경일 때는 테스트 버전이라면 짝수가 있는 해에서는 소비자들의 소비가 폭발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5G보다 6G일 때 엄청난 IT 기기 성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이 5G 투자를 별로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5G 건너뛰려고 합니다. 이유는 5G는 현재 중국의 화웨이가 사실상 독보적인 기술력과 장비 모든 것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중무역 분쟁이라는 분쟁을 트럼프가 일으켰는데 지금 트럼프 외에 바이든 대통령은 더 멋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요란한 압박이었다면 바이든은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5G 여러분 건너뛴다는 거 미국이 건너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어차피 5G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서 뒤늦은 상황에서 5G를 구축해서 쫓아가느니 얘를 패스하고 어디로 가? 6G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표준화시키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동맹의 구축을 확고하게 해서 6G를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알고 있어야지 5G 통신 장비 좀 하지마! 라고 얘기했는데 왜 하시는 거야 도대체. 오이솔루션부터 다 걔네들 먹고 나온 지 500년도 넘었어요. 지금은 이게 아니라 6G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 들어보지도 못해요. 잘 생각해봐. 제가 얘기한 거 이거 여러분 애니콜 신화 노키아 신화 이때 터졌어요? 모토로라가 땡크폰 내놔가지고 사장님 폰들은 있었으나 일부 계층들만 썼던 거지 대중이 폭발적이 터진 대중이 다 너나 나나 할 것이 대한민국 전 국민이 손안에 핸드폰 갖고 있었던 건 애니콜이었고 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건 노키아 폰이었습니다. 3G 폰 처음에 나왔을 때 아이폰 쓸 때 아이고야 씨 아이폰 저거 아이고 영어도 어렵고 진짜 더럽게 어려운데 저거 젊은 애들 왜 쓰구나 몰라 하면서 삼성에서도 LG에서도 자체적으로 초콜릿폰 나왔을 때 삼성에서도 스마트폰을 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꼰대들이 노땅들이 삼성에서 LG에서 수석회의 할 때 저거 누가 쓴다고
내팽개에 쳤던 게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누가 들고 나왔어요? 잡스 형님이 들고 나오면서 이 세상을 열어버리니까 삼성은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그나마 제품을 개발했으니까 모방의 천재 대한민국 사람들이 빨리빨리까지 겹쳐서 후다닥 만들어낸 게 갤럭시입니다. LG는 초콜릿폰에 심취해가지고 거듭떨도 안 봤던 스마트폰을 개발도 내놓지 못했어요. 뒤늦게 뛰어들어서 지금은 완전히 사업 접어서 망했잖아요. 대중화된 건 4G LTE 폰 때 완전히 폭발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5G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많이 바꿨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바꿨는데 서양 유럽 사람들이 안 바꿨다고요. 그래서 5G 폰이 출시가 돼도 지금 갤럭시나 아이폰이 그닥 인기가 없는 겁니다. 판매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올해 반도체가 눌리는 것들은 당연하지. 5G 스마트폰이 판매가 별로 없고 5G 쪽에서 미국이 망설이고 있으니 반도체가 당연하지. 근데 뉴스에서 조선일보, 동아일보든 뭐든 신문에서는 왜 그리 반도체가 좋다고 떠들어대지? 증권가에서는 왜 떠들어대지? 공부 좀 하고 살아. 올해는 상반기에 무조건 코로나 해방주였어. 올 하반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반도체는 그럼 버려야 됩니까? 사이클에 대한 순환이 뭡니까? 바로 이 사이클. 첫 번째 IT 기기의 PC와 스마트폰 콘텐츠. 이 IT 기기의 주기적인 변화에 따라서 반도체 디램 가격의 하락 사이클이 점진적으로 짧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내 2년이었다면 최근에는 1년으로 짧아지고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 더 짧아질까요? 그건 나도 몰라 아직. 허나 평균 1년 정도의 하락 사이클을 맞이하면 반도체는 저점 사이클이 나올 겁니다. 근데 또 올라갈까요? 무조건 올라요. 반도체는 또 신고가 또 쓸 거예요. 삼성전자, 9만전자, 10만전자 걱정하지 마 제발. 에? 세상에 연예인 걱정할 거 없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삼성전자 걱정하지 마. 반도체 산업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 타이밍을 부적절하게 잡느냐 잘 잡느냐 그리고 얼마나 잘 끌고 갈 거냐. 옆집에서는 얼마 먹었다는데 아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내 삼성전자 내 SK하이닉스는 왜 안 가냐고 소가리 하다가 팔아먹지 말라고 함부로.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이클이라면 메모리 쪽에서의 SK하이닉스는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그 외 반도체 관련된 투자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이클 투자를 보여드리면 밸런스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면 깜짝 놀랄 겁니다. 단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그렇게 사고팔고를 잘 안 합니다. 반도체는 기왕이면 SK하이닉스를 합니다. 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도 있고 사업부가 많으니까. 그러면 저는 SK하이닉스의 저점 매수를 기다립니다. 삼성전자도 볼까요? 더 길게 볼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그죠?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였습니다. 여전히 이건희 회장님의 삼성전자였습니다. 이건희의 삼성전자. 왜?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다 해놓은 건데 이재용이 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새로운 신사업 이재용이 한 게 없어요? 뭐 있어요? 없어요. 그냥 기존의 반도체 산업을 잘만 관리하면 돼. 그게 이재용 부회장이 해야 될 일이야. 미래산업 먹거리 그렇게 찾으려고 하지 마. 능력 밖의 일이에요. 관리만 잘해주면 돼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있지만 스마트폰 사이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보시면 애니콜 신화 때문에 99년도 2000년도에 그죠? 그리고 여기 2013년도 12년도 S3와 S4가 엄청나게 팔렸거든. 그것 때문에. 그리고 2016년도는 스마트폰이 많이 팔린 게 아니라 서버 디램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얘도 주기는 마찬가지인데 지금부터 삼성전자 제가 주기를 그려드릴게요. 스마트폰 2002년도부터 보면 돼요. 2001년도 이렇게 삼성전자는 제가 파란색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주가예요.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 갑니다. SK하이닉스는 주황색으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메모하세요. 공부하실 것도 있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으면 삼성전자 너무 비싸서 못 사요. SK하이닉스 못 사요. 그러면 요 놈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됩니다. 디램을 만들 때 장비는 투자를 설비를 해야 되고 장비가 한번 들어오면 신규 장비 들어오는 거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지만 소모성 부품들, 소모성 소재들은 디램이 생산이 계속 될수록 낸드 플래시가 계속해서 생산될수록 공급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죠. 그 기업들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불변입니다. SK 멀티러즈 특수가스 쪽이고 국산화까지 이뤄냈습니다. 원익 멀티러즈 삼성 쪽입니다. 낸드 플래시 쪽에서의 공정이 고단화가 될수록 멀티러즈인 두 SK 멀티러즈와 원익 멀티러즈는 무조건 상승합니다. 보시겠습니까? 이 흐름을. 대원 수익 도달했네요. 아직 청산은 안 됐는데 VI 동시가 발생됐죠? VI 동시가 발생됐기 때문에 VI 풀리자마자 그 가격이 청산가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 긴급 방송 실시간 라이브 중에 현재 교육이 아니라 브리핑 섹터를 알려드리고 있는 중에서 섹터의 전략 알려드리는 중에서 실시간 중에 지금 수익 청산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갑니다. 자, 대원 오늘 무료 방송에서 아침에 공개해졌었고 아침 공개돼서 지금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잠시만요. 자, 이어서 또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가겠습니다. SK 멀티러즈, 원익 멀티러즈 메모하세요. 그 다음에 케미칼 쪽, 식가계 박리액, 식가계 박리액이 나오는 ENF 테크놀로지 보이십니까? 이 밸런스를. 자, 다시 한번 SK 멀티러즈
보겠습니다. SK모터즈 보시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눌렀다가 올라가요. 상승 주기가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먼저 올라가는데 얘는 못 가고 있어. 그러다가 2014년도부터 15년, 16년도 올라가. 그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2020년도에 쭉 올라가요. 약간 후발 성격으로 움직이는데, 그렇죠? 후발 성격으로 움직이는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었던 게 어디였어요?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네, 여기 2012년도부터 먼저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때 누굴 공략하냐? SK 멀티러즈를 공략하면 돼요. 후발주자. 따라가지 않아도 뒤늦게 야 삼성전자 못 사고 지금은 오히려 누를 때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 SK 멀티러즈야. 싸게 눌림 매수, 저점 매수를 해나가면 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2019년도부터 계속 올라가는데 SK 모터즈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저점 매수 들어와. 20년도에 매수하면 돼요. 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2003년도 타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SK모터즈 공략하면 돼요. 소재, SK모터즈, 워닝모터즈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똑같습니다. 왜? 필수니까. 동진세미캠, 관광에 얘 주식 상승하는 거 똑같습니다. 한석케미칼, 쿼츠, 석영의 원익 QNC 똑같습니다. TCK, 이게 주목한 건데요. TCK랑 하나모티리얼즈는 이제 둘이 똑같아진 겁니다. 둘이 나눠먹기 하는 겁니다. 이제 TCK가 혼자 다 해먹었던 걸 하나모티리얼즈가 나눠먹기 하는 겁니다. 왜? 똑같은 실리콘링이야. 대표하는 소재들입니다. 소켓 쪽 리노공업 똑같은 겁니다. 얘네들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래요. 얘네들은 여러분 누가 뭐래도 잊지 마세요. 핵심이에요. 얘네들은 반도체 사이클에서 저점 매수만 잡아주면, 저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잡아주면 끌고만 가면 반드시 신고가 대박 나는 종목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워닝머 거꾸로 갈게요. 리노공업. 리노공업. SK하이닉스 공략을 안 하고, SK하이닉스를 공략 안 하고, 오늘 참 무료 공개 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막 이렇게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일단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셔요. 우리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찍었잖아요. 안 찍었으니까 그냥 계시면 되는데 뭐 후덜덜 거립니까? 아직 안 쪘어요. 문자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가면 먹는 거고, 아니면 제가 중간에 청산 눌러주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이 방송을 장중에 하고 있다고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니까 청산가 기다리시면 돼요. 안 되면 중간에 제가 알아서 또 청산을 하자고 하든가 내일까지 더 가든가 하는 거죠. 우리 하던 대로 하자고요. 그렇죠? 네. 자, 진행 가겠습니다. 다시.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SK하이닉스의 사이클을 알잖아요. 반도체 사이클을 알잖아요. 얘를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2003년도에서 이렇게 올라갔던 이것만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제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주를 보겠습니다. IT 부품주들을. 개별주를. SK 모티리얼즈. 비교해 보십니까? 여기서 SK 모티리얼즈. 이때 사요. 7,000원이든 뭐 얼마든. 그리고 5만 원에서 많게 10만 원까지 갔어요. 10배가 터졌어요. 그리고 또 여기 SK 모티를 사요. 2009년도에 5만 원, 6만 원대. 그리고 15만 원까지 갔어요. 또 최저점 못 잡았는데 이때부터 2011년도부터 이때부터 막 올라가잖아요. SK하이닉스가. 그러다가 내려와서 얘 4만 원, 5만 원대 샀어요. 운 좋아서 3만 원대 샀어요. 20만 원 가는데요. 또 눌렀다가 돌아올라서 샀어요. 여기서 또 샀어요. 샀는데 다 수익 나요, 안 나요? 어? 신기하죠? 다 수익 나잖아요. 제가 특별한 노하우까지 얘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 반도체 지금 매수하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반도체 타이밍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지금 사면 여러분 괜히 몸살 나요. 하지만 제가 사자고 할 때 사면 무조건 대박 수익 날 수 있어요. 추세에서 편입을 반도체에 해줄 것들은 넘쳐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데서 사줄 수 있어요. 저점 매수. 워닝 멀티리얼즈. 봐요. 2012, 13년도 사놓고 전문가님 언제 가요? 안 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저하고 신뢰를 쌓고 따라오면 저점 매수해서 수익 납니다. 전문가님 돌파 매매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아이, 반도체는 돌파 안 써도 어차피 저점 매수 할 수 있어요. 반도체만큼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단타할 때 돌파 써요. 추세할 때 돌파든 서포트, 단타도 서포트도 쓰지만 지지라인 쓰지만 주로 돌파를 쓰는 게 빨리 먹으니까 돌파 쓰는 거고, 그죠? 여러분 기회가 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ENF 테크놀로지 봐요. 상장되고 나서 SK하이닉스 사이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아, 여기 사서 6,000원, 7,000원 때 사서 수익 나잖아요. 여기 사서 수익 나잖아요. 똑같아요. 흐름이 다르지가 않아. 에? 약간 뭐 여기 보면은 ENF 테크놀로지는 수익 구간 가다가 SK하이닉스까지 올라 빠졌어? 기다려. 수익 보고 나왔다가 다시 사야 되고. 무조건 이 사이클을 믿으라고. 이 사이클을 믿으라고요. SK하이닉스가 올라갔던 사이클 안 가요. 왜 안 가? 얘 간다니까. 왜 얘는 안 가요? 얘만 빠져요. 미치겠어요. 간다니까. ENF 테크놀로지 여기서 잡았던 사람 18,000 잡아서 손절 외쳐. 먹고 나오거나 더 가서 끌고 가야지. 밑에 더 싸게 살 수 있다든가. 반도체만큼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점 매수를 계속 하고 집중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반도체 ENF 테크놀로지 말고 동지세미컴은 보세요. 반도체 저점 매수 잡아서 가요. 가요. 여러분, 아이고야 이번에는 잘못 잡았나 보다. 동지세미컴 2012년도에 뭔 소리요? 계속 수익 나는데 2012년도에 잘못 샀다고요? 뭔 소리냐고 이게. 2012년도에 동지세미컴을 잡았어. 안 가는데요? 뭔 소리요? 잘만 잡았구만.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추세 못 따라와요. 근데 알잖아 이젠. 저랑 배워서. 그죠? 이걸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워졌네요, 중간에. 다시 한번. SK하이닉스 이 상승, 여기서 여기 상승, 여기서 이거 상승, 요 저점에서 요거 상승, 여기서 이거 상승, 이렇게. 하락 시기는 이걸 색깔을 좀 바꿔보자. 하락은 진한 파랑으로.
지금 하락이야. 자, 다시 또 갑니다. 이어서 한솔케미칼 볼까요? 한솔케미칼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한솔케미칼 얼마나 수익이 잘 나요. 그죠? 어? 한솔케미칼 여기서 1600원 이때 사서 아이고 이때 사서 여기까지 10,000원이야. 14,000원이야. 여기 사가지고 4,000원 5,000원대 사가지고 여기가 2만원이고 여기는 뭐 안 봐도 비교야. 10만원이야. 여기 눌렀을 때 사서 한석케미칼 여기 눌렀을 때 사서 오르고 내리고 이때 7만원이야. 7만원. 여러분 반도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익 QNC 석영 커치예요. 오르고 내리고 한번 사놓고 반도체 저점 매수 들어가면 신고가 직전 고점 신고가 날 때까지 써야 된다고. TCK도 하나모터지 리노공업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반도체 고점에서 많이 빠져라 빌어야 돼요.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반도체를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께 물어보겠습니다. 반도체 매수하고 싶은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 방송을 듣고 반도체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최고점에서 많이 빠지라고 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최고점에서 많이 빠지면 완전한 찬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빠지길 바랍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1번 눌러보세요. 나는 최고점에서 많이 빠지면 반도체는 무조건 기회예요. 이유 불문하고 저점 매수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많이 빠졌어요? 린노공업이 고점에서 많이 빠졌습니까? TCK가 많이 빠졌나요? 원익 QNC가 지금 고점에서 많이 빠졌습니까? 윗꼬리만 달고. 근데 기가 막히게 다 윗꼬리야. 린노공업도 윗꼬리, 하나모터도 윗꼬리 음봉, TCK도 윗꼬리 음봉, 원익 QNC도 윗꼬리, 한석케미칼도 윗꼬리, 동지세미캠도 음봉 또르르르, 이네프 테크놀로지 음봉으로 눌러, 원익머티리얼즈 음봉 눌러, SK머티리얼즈 음봉으로 눌러,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지금 고점에서 눌러, 삼성전자 눌러. 그런데 왜 하반기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반도체 매수 기회도 안 왔는데 왜 반도체 투자 추천하냐고. 왜 반도체 투자 추천하고 반도체를 살려고 하고 있냐고요. 반도체 아직 때가 아니야. 부적절한 시기라니까요. 더 기다립시다. 저랑 같이 유료회원이 돼서 저랑 같이 유료회원 속에서 단타 매매하고 추세 매매 다른 종목으로 하고 그러다가 반도체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집중 추세 대응할 수 있으니까 집중 추세 대응 뽑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때 저랑 반도체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종목 널리고 널렸다고요. 지금은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가 아닌 다른 쪽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넘쳐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왜 그걸 모르고 지금 반도체에 들어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반도체는 무조건 육성이자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치 불변의 섹터입니다. 지금 제가 불러준 종목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을 기업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지금 불러준 종목들을 누가 얼마나 저점 매수를 잘해서 얼마나 고점 신고가가 계속 갱신될 때까지 팔지 않고 잘 가져가서 수익 실현을 할 거냐. 그것만이 정답이라는 거. 불러드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따지지 말고 기업 분석하지 말라고.
탐방 갔다 와야 된다고 미치고 팔짝 뛰어. 탐방 가서 뭐해? 가치가 불변인데. 그만큼 좋은데. SK 머티리얼즈, 원익 머티리얼즈, ENF 테크놀로지, 동진 세미캠, 한솔, 원익 QNC, TCK, 하나 머티리얼즈, 리노공업. 얘네가 답이에요, 여러분. 얘네들은 투자 종목이고 금이야. 금을 헐값에 파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누가 더 얼마나 싸게 살 거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아니라고. 이번 달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니에요. 오늘 반도체에 대한 집중 분석. 오늘 공개 방송 땐 시장이 지금 밀려서 재미없잖아. 어? 상승 종목도 많지도 않고 질질거리고. 어? 여러분, 제가 가르쳐주는 것만 집중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저만 올곧게 따라 붙으면 단타 수익이든 추세든 함께 다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스트 우리 추세 1반에서 추세반 우리는 회원님별로 추세 1반, 추세 2반, 추세 3반이 있습니다. 아스트 추세 1반에서 가지고 있는 지 며칠 됐습니다. 지금 뭐 계속 가고 있는데 뭐 목표가가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또 추세 일반에서 오늘 상승 종목 코스닥 15등이 휴젤입니다. 휴젤은 TV 방송에 나가서도 위클리 하키어서도 공개해줬었습니다. 신고가 나가고 있는데 계속 가야 되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목표가가 있으니까. 좋은 기업이니까. 분석을 마쳤으니까. 오늘 티플렉스 잘 먹고 있습니다. 유료회원님들. 추세는 직장 다니면서 사고 파는 것이 장중 내내 발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은 누구나 일반인들이면 따라할 수 있는 게 추세 대응. 저랑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저희 단타 수익을 보시고 놀라신 분들, 지금 제가 전략별, 섹터별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반도체에서 세워드렸고 공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함께 기회를 만들어 보시죠. 진짜 수익을 어디서 내야 될지, 그러다가 반도체 공략할 때가 오면 저점 매수도 해줄 수 있는 이 기회, 저와 함께 추세 대응 한번 해보시죠. 올해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상반기 내내 지금까지 현재도 이번 달에도 반도체는 하지 마요. 기다리면 분명히 저점 매수 타이밍 옵니다. 두 번째, 5G 통신 장비 하지 말라고 작년 겨울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 하지 마세요. 이번에 6월달에 7월달에 기술적 반등이 있겠지만 기술적 반등 있을 때 잘 빠져나오시고 바이오주 하지 마세요. 바이오주는 오후에 다시 한번 전략 세타 브리핑 분석 공부해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고 12시 50분 다 됐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집중 전략 분석, 여러분 100만 불짜리 아니고요. 1000만 불짜리 아니고요. 평생 수익 낼 수 있는 1억 달러짜리 투자 정법 교육 반도체 지금 해놓은 겁니다. 꼭 좀 보시고 공부하시고, 이걸 보고도 잘 모르겠거나 또는 봤어도 저하고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창, 한국경제 주식창에 와서 유료형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하고 함께 반도체 그 저점 매수 때를 공략할 기회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섹터별 반도체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과감하게 직설적으로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반도체에 대한 태클을 걸지 말라고 누가? 진성씨가 노래했는데 저는 그 태클을 걸어드렸으니까 여러분 반도체 태클 걸린 이후에 제대로 한 방에 스트라이크 한 방에 슬라이딩 해가지고 홈인할 수 있는 그 전략 기다려주시고 함께 하시면 반도체 매수 시기가 언젠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